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박상우 행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님 모신 이유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받게 되는 경찰 조사인데요. 저희 행정사님이 또 전직 경찰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진짜 리얼한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님, 음주운전 적발됐다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경찰 조사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0.03%라는 요 수치가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은 다 조사하게 됩니다. 네. 간단히 신원 확인한 다음에 귀가 조치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뭐 빠르게는 2, 3일, 좀 길게는 뭐 2주 후에도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 요구는 이제 전화로 오는 경우가 있고 문자나 등기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체로 전화로 옵니다. 전화로 해갖고 받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문자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분들께서 출석 요청을 받고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해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뭐 그냥 출석해서 그냥 대답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경찰 조사를 잘못했다가는 이제 형사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분들한테 최소한 3일 이상 준비기간 두고 일정을 좀 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경찰 조사 전에 좀 준비하는 기간을 두는 이유는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셨을 때 불리한 진술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들, 그리고 음주 상태였으니까 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해서 잘 준비한 뒤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분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 언제 받으러 나오세요 라고 하시면 그날 꼭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또 얼마든지 조율은 가능하죠? 네, 갈 필요 없고요. 경찰 조사 미루면 혹시 경찰에서 안 좋게 생각하거나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혹시 뭐 그런 영향이 실제로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경찰 조사라는 것은 이제 임의 수사잖아요. 강제 수사가 아니고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불이익을 받나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절차는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간단하게 이제 수사 결과 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상관한테 결재를 받고요. 완료되면 이제 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송치된 기록을 보고 이게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좀 경미하다 그러면 이제 약식으로 갈 테고요. 이거는 이제 약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좀 재판을 받아야겠다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불기소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혐의 없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수사 대상자 검색 같은 거 하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가나 이런 거는 전혀 남지가 않습니다. 검사님이 이제 이 사항을 보시고 정식으로 기소를 하실지 아니면 약식 기소하실지 아니면 뭐 기소유예 하실지 여러 가지 놓고 검토를 하시고 판단을 하실 텐데 사실 요즘은 실무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시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도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제 사회 경쟁을 올리는 차원에서 당연히 기소될 확률이 높고요. 또 만약 음주 수치가 0.08% 이상이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 아니면 또 측정을 거부하는 등 다른 범죄와 좀 경합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뭐 오락가락할 때 또 반성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죠. 특히 음주운전은 이제 상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과거 음주 관련 전과가 있다면 2회 적발 그 자체만으로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보통 한 번 정도로 마무리될까요? 일반적으로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같은 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번에 끝나고요. 아니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있거나 잘못된 게 있다. 그럴 때 이제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보는 게 대부분 알다시피 육하 원칙입니다. 이제 네. 언제 어디서 뭐 술을 마셨고 뭐 그다음에 술의 종류, 그다음에 주량 같은 거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누구랑 마셨는지, 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라고 할까 이런 거 물어보고요. 이동한 거리라든지 중요한 게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했는지 시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길을 주행했는지도 중요하고요. 뭐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혼자 운전한 건지, 아니면 동승자가 탔는지, 뭐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대부분. 경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럼 경찰 조사 받을 때 좀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충정적으로 조사에 뭐 응했다가 뭐 준비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임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출석 전반에 반드시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된 입장문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충분히 사건 검토를 해갖고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진술의 일관성이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뭐 진술을 자꾸 바꾼다, 앞뒤가 다르게 말을 한다, 이 사람 진짜 이거 반성도 없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심리도 위축되고, 그러면 또 실수나 이제 불명확한 표현도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이제 거짓 진술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첫 진술은 기록에 남아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향후 사건 전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술을 많이 드신 상태면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뜨문뜨문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음주 수치가 0.2% 이상, 즉 만취 상태였다면은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추측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이렇게 좀 희미한 기억 상태,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추측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다가 나중에 이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버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CCTV나 다른 목격 증거가 있는지까지도 좀 종합해서 최종적인 진술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꿀팁이 있을까요? 뭐 자기한테 유리한 정황을 좀 더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걸 무조건적으로 피력하면 이제 이거 합리화하려고 하나, 변명하나, 책임의 피해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인의 권유로 운전했어요, 뭐 그냥 잠깐 운전한 거예요, 도로에 사람이 없어서 뭐 위험성은 적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정황만 보면 유리한 정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유리하게 판단될 수도 있고 부인이나 변명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운전거리가 짧거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라서 도로교통법상 위험성이 낮았다고 해도 엄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뭐 내가 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 나는 음주운전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꿀팁 같은 거 하나 드리면은, 대리운전 기사랑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운전 기사가 열받아갖고 도로 한복판에 차를 내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놔두면은 뒤에서 차가 와갖고 이제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 한복판에서 갓길로 약간 한 4, 5m 이렇게 운전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주차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음주운전이라고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판례가 있는데 정당 행위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됩니다 해갖고 형사처벌도 안 받고 면허 구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또 꿀팁 하나 더 드리면, 그 사망 수치로 음주 측정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치면은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수치인데 좀 말짱했다, 그 보고서상에도. 그러면 내가 술을 마신 거는 사실이지만 음주 측정기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점으로 해갖고 이제 어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뭐 수치도 놓고 뭐 구제도 안 돼, 이런 거보다는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법무빈 동주 전직 경찰관이셨던 박상호 행정사님과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공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운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란도 같이 참조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